안녕하십니까.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7일 지금 현재 오전 8시 35분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벡터 캘큘러스 앤드 일렉트로매그네티즘 위드 오픈GL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르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157번 NVCC X 컴파일러 스위치 여기서부터 계속 진행합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요. 159 Y shape 복사하고요.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Electricity and Magnetism 159번 폴더를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누르고요. Y shape .cpp 아무 cpp 파일을 하나 엽니다. 예를 들어 moments.cpp를 열고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이 파일에 붙여넣고요. 이 파일은 닫고 Ctrl V. 이 책은 토마스 캘큘러스 Early Transcendental 13판이고요. 시중에는 14판이 나와 있습니다. 14판을 가지고 계신 분은 14판을 봐도 되는데요. 페이지만 조금 다르고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요. 이 버튼을 누르고 쭉 내려가 보면 챕터 12 벡터즈가 있고요. 여기에서 좀 더 내려가 보면 715페이지에 example 9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정력학에서 힘의 평형 상태를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 요 무게 75N이 나와 있고요. 각도가 두 개 나와 있고 힘 F1과 F2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exercise 12.2에서 이게 45번 문제이고요. 45번 문제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있고요. 46번 문제에서는 각 알파를 계산해야 하고요. F1은 35N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F2도 계산해야 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F1 값이 주어져 있고요. 각 알파와 F2를 계산해야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47번 같은 경우는요. 각이 주어져 있고 F2의 크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100N 주어져 있고요. F1과 W 크기를 계산합니다. 48번 같은 경우는 크기 F1과 F2가 주어져 있고요. W 크기도 주어져 있고 알파, 베타, 각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이 네 문제가 이 Y 패턴으로 구성된 힘의 평형 상태를 모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패턴 속에 이런 Y 패턴의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됩니다. 이거를 고등학교 때 보통 물리 시간에 보면 이런 문제가 하나씩 나오는데요. 그때는 대부분 이 각이 특수각으로 나옵니다. 30도, 45도, 60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특별히 방정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풀리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특수각이 아닌 예를 들어 40도, 35도 이런 특수각이 아닌 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정식을 동원해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앞으로 올라가서요. example 9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데 다 풀지는 못하고요. 문제가 특별히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제가 어떻게 컴퓨터로 계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고요. 참고로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을 업데이트 했으니까요. 제 소스 코드가 여러분 기기에서 빌드가 되지 않으면 이 링크를 사용해서 최신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들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토마스 캘큘러스 13th edition 챕터 12.2 Vectors example 9 페이지 715 페이지 715에서 온 겁니다. void solve example 12.2.9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int main 여기다 붙여넣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보면 손으로 문제 어떻게 푸는지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손으로 어떻게 푸는지는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각도 55도, 40도, 78N 이 세 개의 값이 주어져 있고요. 힘의 크기 F1, F2를 계산하는 겁니다.
F1과 F2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CNA, BCTR, 3D, F1은 curly brace를 열고요. 세미콜론 합니다. 람다를 사용할 거고요. 오토 F1, 지금 이 힘 F1을 분해하는 겁니다. 각도 55도에 대해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F1 곱하기 SCD 코사인 55 이렇게 해서 리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표준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코사인 함수는 레디안 각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CNA degree to radian 이 함수를 사용하고요. 55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렇게 플로팅 포인트로 표현해 줘야 합니다. 복사하고 붙여넣고요. 이번에는 F1 곱하기 sin 55 그 다음에 이 심표는 지우고요. 이 힘 F1에서요. 각도는 알고 힘의 크기 F1을 모르기 때문에 이 F1의 크기를 계산해야 합니다. 제가 이 함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sin 이 함수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disable 하고요. 붙여넣고 이거 대신에 CNA cosine with degree라는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줍니다. CNA sin with degree 이렇게 하면요. degree를 레디안으로 변환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함수 이름을 굉장히 길게 쓰는 이유는요.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구분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함수 이름을 길게 쓰는데요.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O로 cosine D 이렇게 하고 O로 degree 세미콜론 하고요. 이거는 람다입니다. 그래서 세미콜론 해줘야 하고요. return SCD cosine CNA degree to radian degree 이렇게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됩니다. 이거는 sin D sin 이렇게 디그리 값을 받아서 레디안으로 변환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return CNA sin with degree 이렇게 함수 이름이 길 때요. 함수 이름이 굉장히 길 때 이렇게 람다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할 필요 없이요. 긴 이름을 사용할 필요 없이 여기다 붙여놓고 cosine D sin 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긴 이름을 쓰는 이유는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찾을 때 쉽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긴 이름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F2를 표현합니다. CNA, BCTR, 3D F2는요 역시 오로 F2고요. return 크기 F2는 모르는 값입니다. 그래서 F2를 파라미터로 받았고요. F2에다가 cosine D 각은 40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플로팅 포인트로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sin D입니다. 이렇게 해서 F1과 F2를 벡터꼴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75 이 힘도 CNA, BCTR, 3D, F로 나타내고요. 여기에다가 바로 씁니다. 이게 Y축 아래 방향입니다. 그래서 X 성분은 0.0이고요. 이 F의 아래쪽 방향은 마이너스 75.0입니다. F1, F2, F, F1, F2, F
이 힘을 모두 표현했고요. 여기 손으로 푸는 거는 이 책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굳이 손으로 푸는 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토, F1, F2, CNA, Decompose, Vector, Magnitude, Magnitude Unknown. 이 함수를 보면요. F1, Magnitude Unknown, Angle to the Horizontal Axis is known. F1은 크기가 알려져 있지 않고 수평축으로 각도가 알려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F2도 크기는 알려져 있지 않고 수평으로 각도가 알려져 있고 F의 fx 성분은 제로이고 이 F의 fx 성분은 제로이고 Fy는 노운으로 나왔네요. Fy 값은 마이너스 75로 알려져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F1, F2, F 이 함수에다 넣으면 이 F1의 크기 F1, 이 F2의 크기 F2를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SED, Cout, F1은요, F1은 잘 보세요. F1에다가 크기 F1을 주고요. CPG, AND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F2는 크기입니다. F2는 크기고요. F2를 계산하려면 F2에다가 크기 F2를 주면 계산해 줍니다. 이 문제는 손으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비교적 간단합니다. 간단한 연립 방정식으로 풀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푸는 것은 설명하지 않고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아무 커맨드 프롬프트를 열어도 되고요. cd 159 y shape 이렇게 하고요. clang sed c++ 20 y shape.cpp ltbb 12 o c.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c 해보면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답을 보면요, F1의 크기가 57.67, F2의 크기가 43.18, F1의 크기가 57.67, F2의 크기가 43.18, F2의 크기가 43.18, 그리고 F1의 성분별, F2의 성분별 표시가 출력됩니다. 이 값과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그림을 보면 F1, F2, F1과 F2를 더하면 F고요. F는 이 방향의 힘입니다. 그리고 75는 여기에 W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 맞춰 제가 이거를 W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W로 변경하고요. 여기다가 STD, Cout, W를 출력해 봅니다. CPG, AND 여기다 줄바꿈을 하나 더 하고요. O로 F는요, F1에다가 F1 크기를 줘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들 때 이 F1은요, 소문자 F1 이게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크기를 값으로 줘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F2에다가 F2 크기를 주면 이 벡터는 W의 반대 방향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F는 W의 반대 방향이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마이너스 F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F 이렇게 나타내서 실행해 봅니다. CLS C 이렇게 보면 W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F가 이 부분은 값이 맞는데 이 부분에 10의 마이너스 15성 굉장히 어글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해도 되고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adjust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못생긴 0값 또는 정수값을 깔끔하게 처리해 줍니다. CLS-C 이렇게 보면 처음에 못생겼던 X축 성분이 깔끔하게 정리돼서 W와
마이너스 F가 이 그림에서처럼 W와 마이너스 F가 크기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알고 싶으면요. Go to Definition 하면 여기에 알고리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내부적으로 연립 방정식을 풉니다. 제가 이거를 W로 바꾸고 WX, WY 여기다가도 W, W로 수정하겠습니다. 세 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연립 방정식 만들어서 푸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내려가 보면 exercise 12.2가 있고요. 여기에 45번 이 문제는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45번 문제는요, 제가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넣고요. 그런데 여기 46번 문제는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언뜻 보기에는 동일한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이 각도를 모릅니다. 이 알파 각을 모르고요, F1은 35N으로 주어졌고요, F2의 크기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46번 문제에서는 F1의 크기는 주어졌고 알파 각과 F2의 크기를 모릅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번에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토마스스 캘큘러스 13판이고요. 챕터 12, 엑서사이즈 12.2, 페이지 717, 문제 46, 이 문제입니다. 이 함수를 복사해서요,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 이게 일단 빌드가 되는지 다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CLSC 하면 45번 문제 풀이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지금부터 이 46번 문제를 푸는데 자세하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알고리즘이 구현되는지 설명드립니다. CNA, BC, TR, 3D, F1은요, 여기에 등호를 안 써줘도 됩니다. 여기에 등호를 안 써주고 바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O로 이번에는 알파 각을 모릅니다. 이 F1의 이 알파 각을 모릅니다. return 이 F1의 크기는요, 여기에 35N으로 나와 있습니다. 35.0 곱하기 CNA 코사인 with degree 해서 이 알파 각을 보내는데 이 F1의 X축 성분, 코사인 성분은요, 왼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수보를 붙여줘야 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고 사인 방향은 위쪽 방향이고요. 이거를 사인으로 수정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고요. 좀 보기 좋게 여기 등호를 넣어도 신텍스적으로 성능적으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F2를 정의하는데요. 이 F2는요, 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magnitude of vector F2는 unknown 상태입니다. F2의 크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F2가 파라미터로 들어가고요. 이게 F2가 여기에 들어가야 하고 여기에 F2가 들어가야 하고요. 각은 알고 있습니다. 각은 60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60도가 되어야 하고요. 부동소수로 값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F1과 F2를 나타내는데요. F1 같은 경우는 각을 모르고요. F2 같은 경우는 크기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CNA, VCTR, 3D는요, F로 나타내고요. 이 책에 보면 50N인데 X축 성분은 0이고요. Y축 성분은 마이너스 50N입니다. 이거를 내부적으로 계산할 때요, 이 F1의 크기와 F2의 코사인 성분, 사인 성분을
뽑아내야 내부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토 F1 X는요, 이 벡터 F1에서 evaluate X라는 함수가 있고요. 알파 각을 0으로 놓으면 코사인 각은 1이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5 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0.0으로 보내면 이거는 F1의 크기가 나옵니다. X축 방향 크기가 나오고요. 이게 마이너스 각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에요. 으로 F1의 Y는요, 이번에는 Y를 계산하는데요. 이 힘을 계산하려면, 끄잡아내려면 4인각에 90도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90을 넣으면 이 값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오토 F2의 X는요, 이 F2에서 evaluate X 하면요, 이 F2Y 같은 경우는 이 F2가요, 크기입니다. 크기를 1.0으로 넣으면 코사인 60도 값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붙여놓고요. Y, 이번에는 evaluate Y, 역시 이 크기에다가 값을 1을 넣으면 사인 60도 값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설명드리는데요. 이 벡터 F1은요, 이 벡터 F1은 이게 크기이고요. 크기이고, 코사인 알파, 이게 I 성분이고요. F1Y의 사인 알파의 J 성분입니다. 이게 성분별로 표시되었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F2를요, 이 벡터 F2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크기 F2에다가 이 코사인에 해당하는 값이, 이 코사인 60도에 해당하는 값이 F2X이고요. 이 값이고, 크기는 F2고요. 사인에 해당하는 값이 F2Y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벡터 F는요, 성분별로 표시해보면 0.0 i에다가 마이너스 50 j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부터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F1, F2, FA, X 성분의 합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값과 더하기 이 값과 더하기 이 값이 0이 되어야 하고요. Y 성분의 F1, F2, F를 더하면 역시 0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면 역시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만들었고요. 이 부분에서 F2를 풀어냅니다. 요거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여기서 이 0은 제거하고 이 항을 잘라내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고요. 이 식에서 F2를 계산하려면 이 부분을요, 여기에서 나눠주면 F2가, 그러니까 이 F2의 크기가요, 알파 함수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요, F2를 여기다 오토 이렇게 해서 오토 알파 이 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리턴을 하면 됩니다. 여기 세미콜론 들어가야 하고요. 당연히 모두 캡처합니다.
우리가 알파를 알면 F2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알파 값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식을 일로 가져오고요. 이 식에서 우리가 F2가 알파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이거를 연립방정수로 풀 수 있습니다. 이때 이 50은요. 여기에서 F의 Y성분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F의 MY, F의 Y성분이고요. 이거를 푸는데요. 어떻게 푸냐 그러면 이렇게 풉니다. O로 앵글은 알파를 풀기 위한 함수입니다. CNA, 뉴턴, 메서드 이렇게 들어가야 하고요. 이거는 함수입니다. 세미콜론 하고 오토 알파는 우리가 풀어야 할 식은요. 이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져오고요. 여기에 0은 제거하고 리턴 하는데 여기에 당근 캡처가 들어가야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을 액세스 할 수 있는데요. 이 F2는요. 여기에서 정의한 알파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파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 뉴턴 방정식을 이용해서 알파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알파의 범위는요. 이 알파의 범위는 0보다 크고요. 90도보다 작은 예각이라야 합니다. std array에서요.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값 이렇게 해서 뉴턴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앵글 값을 찾아내는데요. 이거를 코드로 구현을 합니다. 오토 fx, fy, fz 이렇게 f를 보내면요. 이 f는 우리가 앞에서요. 여기에서 이 50뉴턴 이거를 표현한 것입니다. 내려오시고요. 오토 F2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F2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1으로 가져오는데요. 주의해야 될 거는요. 이게 코사인 D, 알파각이 디그리라야 합니다. 알파각이 디그리로 계산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사인 D를 여기에서 디그리 각도를 받도록 코사인 D를 정의했습니다. 다시 내려오고요. F2를 이렇게 람다로 정의해서 알파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붙여 넣었고요. 이거를 들여내겠습니다. 역시 여기도요. 사인각을 쓰면 안되고 알파가 디그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F의 Y 성분이요. 우리가 여기서 끄잡아내서 이렇게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F에서 Y 성분을 끄잡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되고요.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이게 성공하겠지만 값을 엉뚱하게 잘못 넣으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솔루션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f angle empty가 되면요. 계산 실패한 겁니다. std cout invalid computation cpg ender 이렇게 되고요. else면요. 올바른 계산입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return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오토 알파는요. 이 앵글에서 프론트 첫 번째 값을 끄잡아내면 이게 알파가 되고요. std
cout 알파를 출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F2를 출력하는데요. F2는 우리가 여기에서 알파의 함수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F2에다가요 알파를 보내면 알파 크기가 F2 크기가 출력됩니다. cpg and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게 무리 없이 빌드되고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령줄 프롬프트에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 c 해보면 알파 각이 74도이고요. F2의 크기가 즉 이 벡터의 크기가 18.6046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책에서요 여기에 나열된 이런 패턴은요 정력학에서 엄청 중요하게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함수를 풀 때마다 이렇게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함수 이름을 모티베이션을 떼고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N에서 여기에 붙여 넣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제 이 부분은 여기까지 날리고요. 이 부분도 날리고요. 이제 문제만 나타냈습니다. 오토 알파 F2는 CNN 디컴포즈 벡터 앵글 매그니튜드 unknown 여기서 Y는 이 힘의 구성이 Y자 글꼴을 닮았다 해서 Y로 나타냈고요. 앵글 매그니튜드 이 앵글과 크기를 모른다는 뜻에서 함수 이름이 앵글 매그니튜드 unknown입니다. F1을 보내고 F2를 보내고요. 제가 이거를 W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W를 여기에 보내면 이 함수가 내부적으로 계산을 해서 값을 보내줍니다. 이 알파 값과 F2 이 벡터 F2의 크기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리턴 하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이게 필요 없습니다. 오토 F는요 F1에 알파를 보내줘야 이 F1이 알파의 함수이기 때문에요. 알파 값을 아규먼트로 보내고 더하기 F2는 F2 크기를 보내주면 이 F는 이 그림에서요 F1과 F2의 합력입니다. std cout w는 우리가 입력한 w cpg and l이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고 마이너스 f는요 f에 adjust 하고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F1과 F2의 합력의 마이너스는 W 이 50 뉴턴과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빌드합니다. CLSC 해보면요 W와 F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계산을 했는데요. go to definition 해보면요. 이 함수에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 제가 구현한 방법은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그 방식이고요. 이거를 제가 W로 바꾸고요. 이거를 W로 바꾸고 이거를 W로 바꿔서 책에 있는 기호와 일치하도록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빌드 해보겠습니다. CLS-C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여기에는 모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풀어본 거를요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이거는
46번 문제를요. 여기에는 이 46번 문제를 F1과 F2를 서로 바꿔서 이거를 모르는 값, F1의 크기를 모르는 값 이렇게 해서 위치를 바꿔서 다시 계산해 본 문제입니다.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요. 47번 문제는 F1의 크기와요. FW, W의 크기가 unknown입니다. 두 개의 각을 줬고요. F2의 크기는 100N으로 나와 있는데 F1과 W가 모르는 값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47번 문제 풀이는요. 여기에 있고요. 47번 또 F1과 F2를 바꿔서 계산해 본 게 47번 리버스입니다. 여기다 붙여놓고요. 48번 문제 여기 있고요. 이것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겠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빌드 해보고요. CLSC 해보면요. 46번 거꾸로 한 거, 47번 이 문제를 거꾸로 한 거, F1과 F2를 바꿔서 한 거요. 그 다음에 48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F1과 F2, F3가 주어졌는데 각 알파와 각 베타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Y 글자 패턴의 모든 평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한번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놓고 이거를 조합해서 정력하게 있는 상당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